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역시 올 한 해가 밝았을 때 계획한 첫 번째 목표는 어김없이 운동과 다이어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신체 활동이 적어지고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운동과 다이어트란 아마도 평생의 고민거리이자 숙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포근함을 넘어 더위가 느껴지는 4월과 5월 사이 어딘가에서 이쯤이면 새해 결심으로 목표했던 운동과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가 또렷하게 갈라지기도 했겠죠. 운동센터에 방문하시는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살이 찌거나 어떤 노력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서 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만 들어봐도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가 사방에 흘러넘치고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모든 답을 알 수 있는 좋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가 늘 어렵고 실패로 이어지는 이유는 역시나 실행의 문제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은 실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진부한 얘기는 뒤로 치워놓고 본격적으로 살이 찌는 이유와 빠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목표한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2가지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풀어 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뻔한 소리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많이 먹는다는 것에 대한 양과 의미도 다를 뿐더러 실제적인 차이 역시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또 누군가는 적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사람마다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평생을 함께 해온 식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이 먹고 적게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즉 칼로리로 환산된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기준 삼아 이해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는 뒤로 하고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인 여성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을 약 1000에서 1500칼로리로,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을 약 1500에서 2000칼로리로 정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초대사량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었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각자의 활동 수준에 따라 1.2에서 1.9를 곱한 값이 활동 대사량이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활동을 하며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또 숫자로 또렷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1.2에서 1.9 사이의 수치를 자신의 활동량을 놓고 높음, 보통, 낮음으로 판단하여 값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인 여성이 하루 동안 활동하며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을 약 1500에서 2500칼로리로,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활동하며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을 약 2000에서 3000칼로리로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의 총량이 이 활동 대사량보다 높을 경우 미처 다 쓰이지 못한 잉여 에너지가 우리의 몸 안에서 나중에 사용될 예비 에너지로 변환되어 저장되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다시 말해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변해 살이 쪘다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다는 뜻은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고도, 음식을 먹지 않고도 지방이 적은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많이 먹은 것 같다, 적게 먹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포만감과는 별개로 하루 동안 쓰는 에너지의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했는지의 여부가 현재의 상태에서 살이 더 찌는지 안 찌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는 음식의 양보다 음식이 가진 칼로리를 보고 따지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영상에서는 복잡한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이나 당, 혈당, 나트륨과 같은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고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앞서 설명한 논리를 반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섭취했거나 섭취한 에너지가 전부 소모되지 않고 남았을 때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변하여 쌓인다고 했죠. 그렇다면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역시
저장된 지방을 다시 에너지로 바꾸어 쓸 만큼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지방을 다시 에너지로 바꾸어 쓰기 위해서는 활동 대사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활동 대사량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 어떤 이유가 되었든 부족한 에너지를 끌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 저장된 에너지 중 가장 만만한 지방을 태워서 사용하게 된다는 뜻이죠. 반대로 저장된 에너지인 지방을 태워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며 필요한 에너지보다 덜 움직였거나 더 먹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2가지가 자연스럽게 도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게 먹고 많이 뛴다는 것이에요. 너무 뻔해서 별로라고요. 이제부터 이 뻔하고 당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적게 먹는다는 것은 절대로 굶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소 식습관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의 몸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점과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금씩 몸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500에서 1000칼로리의 에너지를 덜 섭취해서 일주일 동안 500g에서 1kg의 체중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은 1g의 9칼로리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900칼로리의 에너지를 덜 섭취한다면 100g의 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일주일이 지속되었을 때 1kg의 지방이 연소된다는 계산적 접근입니다. 자, 숫자로 하면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평소 먹던 것에서 약 30% 그리고 3분의 1만 덜어낸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3000칼로리라고 했을 때 그중 900칼로리를 덜어내는 것이에요. 과장된 말 같겠지만 이 한 가지만 정확하게 지키더라도 한두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쯤이면 이미 눈에 띄는 체중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먹는 양을 절반으로 싹둑 잘라낼 필요도 없고 끼니를 굶으며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며 견디는 것보다 쉽고 건강식을 찾아 장을 보고 요리를 해야 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그저 3분의 1을 덜어낸 채로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소식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미 앞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해답을 전부 제시한 것 같은데 여기서 뛰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뛰는 것만으로는 덜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100g을 태우기 위해서 90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하였을 때 약 시속 10km의 제법 빠른 속도로 1시간이 넘도록 10km 이상의 거리를 쉬지 않고 뛰어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이것은 매일 지속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좀처럼 쉽지 않은 강한 난이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 3회를 목표로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적당한 속도로 20에서 30분간 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때 뛴다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의 목적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하며 결손되는 신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단 조절만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낸다는 느낌보다 못 먹어서 마르고 야위어 간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과 병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저장된 지방을 태우며 체중이 감소된 우리의 몸은 그 과정에서 지방만 쏙쏙 골라서 태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결핍들을 동반하게 되어 결국에는 예전과 같은 신체 조절 능력과 기능을 유지하거나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과연 활력 있는 삶을 위한 건강한 다이어트인지 아니면 입술이 터지고 손톱이 깨져도 좋으니 일단 살부터 빼고 보자는 체중 감량에 가까운지 분명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체중 증가와 감소에 관해서 수많은 요소들을 뒤로하고 오직 소모하는 에너지 양을 기준으로 더 먹냐 덜 먹냐 그리고 얼마나 뛰어야 하느냐만 놓고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개중에 일반적이지 않은 유전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10중 8구는 덜 먹는 것을 실행하고 유지하는 선에서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의 수많은 경험과 나름의 데이터를 통해서 온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간 교대 근무와 같은 생활 패턴부터 식습관, 대사율, 호르몬의 변화, 탄단지나 당분, 염분같이 섭취하는 음식의 구성 요소에 따라 아주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속도를 결정할 뿐 절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덜 먹고 더 뛰는 대전제를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이어트는 기간과 목표를 정해놓고 일시적으로 하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나치게 높은 목표와 복잡한 계획을 가지고 어렵게 접근하기보다 쉽게 시작해서 쉽게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옷차림이 가볍고 짐이 많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몸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과 적응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만큼은 기존의 성질을 바꾸고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하는 변수로 두지 마시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평생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 함께 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운동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더 예뻐지고 강해지고 빨라지고 튼튼해지고 멋있어질 수 있어요. 운동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인생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또 느끼지 못하는 긍정적인 수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언제나 옳은 도전이고 우리의 삶의 성공적인 습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잊지 마세요. 덜 먹고 더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천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끝!